오늘 밝히는 우주 진실에 대해서도 과학적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분에게 10억 원을 당장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우주 진실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과학자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그를 소개한 분에게도 역시 10억 원을 당장 드리겠습니다. 힉십자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서양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은 한국 정부와 과학자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과학자들이 오늘부터 밝히는 우주 질량의 실제 진실에 대해 은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그 노벨 물리학상 수상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에는 1천억 개 이상의 은하들이 존재하는데요. 인류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속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 이 하나의 은하에만 해도 약 3천여 개의 별들이 존재합니다. 별이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합니다. 지구나 목성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에 이런 행성들이 500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1억 개의 블랙홀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 은하 하나에만 해도 이처럼 많은 천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수많은 은하들 속에 있는 우리 은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 은하의 크기에서는 태양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3천억 개 정도의 별들이 존재하는 우리 은하에서 태양이라고 하는 별은 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태양을 포함한 약 3천억 개 별을 비롯하여 500개 정도의 행성과 약 1억 개의 블랙홀들이 모여서 우리 은하와 같은 이 나선형 모양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이 우리 은하 이미지를 1만 배 정도로 확대하면 태양계에 속한 지구는 아주 작은 점으로나마 겨우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 은하에 속한 태양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은하 이미지에 있는 작은 점 하나를 이렇게 확대한 모습입니다. 아울러 태양계를 크게 확대하면 목성과 토성에 종속된 130여 개의 위성들도 아주 작은 점으로나마 겨우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소로 이루어진 구름이 이 우리 은하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는 바깥으로 계속 확산되며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 은하에서는 별들이 만들어지며 탄생하고 있습니다. 중력이 몰리며 집중되는 곳들에서 대부분의 수소로 이루어진 성운이 압축되며 밀도를 높여서 태양과 같은 별과 행성들을 생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별이 탄생하는 오리온 성운의 내부 모습입니다. 즉, 우리 은하의 나선 팔에서 별이 탄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우리 은하 이미지를 1만 배 정도로 확대하면 우리 은하의 나선 팔에서 이 오리온 성운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붉은 점이 태양계가 위치한 곳이고 푸른 점은 별들이 생성되는 오리온 팔의 끝자락입니다. 즉, 우리 은하 여러 나선팔의 끝자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력에 의해 성운이 몰리며 압축되어 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운은 밖으로 계속 확산되며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운의 질량 무게도 커지고 또 질량이 커진 만큼 중력도 커집니다. 그 중력으로 성운의 내부를 압축하고 밀도를 높여서 별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오리온 성운을 둘러싸고 있는 수소가스는 매 초마다 18km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운의 내부에서는 중력에 의해 수백억 배로 압축되며 밀도가 높아진 별들이 생성되고 밖으로는 초동 45일이 달리는 속도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빅뱅론 힉십자 이론대로라면 별을 생성하는 은하들은 수백 배로 그 이하로 수축되며 밀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계속 작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별을 생성하는 은하들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빅뱅론 힉스 입자 이론대로 은하들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커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은하도 수천억 개의 별들을 생성하며 계속 성장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사회에서 많은 물리적 증거들로 명명백백히 밝혔듯이
우리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수소가 계속 생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를 감고 있는 나선팔은 별들을 생성하며 수직되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별들을 생성하며 점점 길어졌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빅뱅론 힉십자 이론대로라면 지금의 우주에서 수소가 절대 생성될 수 없으므로 은하의 부피 규모는 별들을 많이 생성한 만큼 압축되며 작아져야 하는데 우리 은하의 팔은 점점 길어진 것입니다. 또 지금도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세요. 이 우리 은하는 수천의 개의 별들을 생성하며 압축되어 작아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크게 성장하여 왔습니다. 또 지금도 성장하며 커지고 있습니다. 빅뱅론 힉십자 이론대로라면 지금의 우주에서 수소가 절대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별들을 생성한 만큼 수백억 배 이하로 작아져야 하는데 그 반대로 점점 더 크게 확장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는 믿지 못하고 이 같은 물리적 증거가 단 하나조차도 없는 빅뱅론 힉십자 이론만 옳다고 믿는 뇌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지요? 너무도 오랫동안 서양 지식의 노예로 살아와서 그런가요? 이것은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현대 우주 과학 기술로 관측되고 철저히 검증된 물리적 증거들로 밝혀진 100% 진실입니다. 아울러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핑계댈 수 없는, 시비할 수도 없는 명명백백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과학자들은 왜 이 진실을 은폐하는 거지요? 과학자가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왜 진실을 은폐하는 거죠? 일본엔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는 반면에 단 한 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도 없는 후진국인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은 왜 이 진실을 은폐하는 거죠? 지난 6년 전 한국의 과학자들이 이 우주 진실을 은폐하지 않았더라면 힉십자 이론을 발표한 서양의 과학자들은 그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된 1등 공신은 이 진실을 은폐한 한국 정부와 과학자들입니다. 이거야말로 과학자의 탈을 쓴 개또라이들이 아닙니까? 지금도 우주에서는 새로운 은하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젠 더 이상 별들이 탄생하지 않는 아주 오래된 늙은 은하가 있고 한창 별들이 탄생하는 젊은 은하도 있고 이제 막 별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신생 은하도 있고 아직 별들이 탄생하기 전인 미성숙 은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는 새로운 은하들을 계속 탄생시키며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며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를 우주 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주는 138억 년 동안 새로운 은하들을 계속 탄생시키며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10억 년 전의 우주는 어땠을까요? 물론 지금의 우주보다 크기도 작았고 은하의 수도 작았고 은하를 이루고 있는 별들의 수도 작았습니다. 100억 년 전의 우주는 또 그보다 훨씬 더 작았을 것도 물론입니다. 그런즉 지금의 1천억 개 이상의 은하가 있기 전에 100억 개 정도의 은하가 있었고 그 100억 개 정도의 은하가 있기 전에 10억 개 정도의 은하가 있었고 그 10억 개 정도의 은하가 있기 전에 1억 개 정도의 은하가 있었고 그 1억 개 정도의 은하가 있기 전에 1천만 개 정도의 은하가 있었고 그 1천만 개 정도의 은하가 있기 전에 100만 개 정도의 은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하들이 생겨난 우주의 과거를 추적하다 보면 아직 은하가 생겨나기 이전에 신생 우주와 만나게 됩니다. 그 초기 우주에는 아직 별들이 생겨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수소로만 이루어진 구름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팽창하는 우주의 과거를 추적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팽창 확장되는 우주의 과거를 추적하면 은하가 생겨나기 이전에 초기 우주와 만나게 됩니다. 과학이란 이처럼 냉철한 고찰과 이성을 기반으로 진실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미국 나사와 유럽 우주국의 최첨단 과학기술에 의해 밝혀진 이 초기 우주의 크기는 지금의 우주보다 수천억 배 이하로 아주 작았습니다. 지금의 우주가 138억 년 동안 광석 팽창한 규모라면 초기 우주는 38만 년 동안 광석 팽창한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은하 규모의 8배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 반지름이 5만 광년 정도니 그쯤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 은하 6개를 합친 것과 초기 우주를 비교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뱅론 힉십자 이론대로라면 초기 우주의 모습은
지금의 우주에 존재하는 1천억 개 이상의 은하들을 하나로 몽땅 합친 모습이어야 합니다. 빅뱅론 힉스입자 이론에서는 초기 우주의 질량이 지금의 우주 질량과 같다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1천억 개 이상의 은하들을 이 초기 우주 규모 안에 몽땅 합쳐 놓으면 그 엄청난 질량의 중력에 의해 우주는 즉시 팽창을 멈추고 극단적으로 압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은 산산이 붕괴 해체되며 극단적으로 압축되어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맙니다. 그래야 지금의 우주는 생겨날 수 없게 됩니다. 즉 빅뱅론 힉스입자 이론의 주장대로라면 오늘의 우주가 생겨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팽창을 멈추지 않았고 138억 년 동안 오히려 가속 팽창을 해왔습니다. 종말을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런즉 우주 팽창은 빅뱅론 힉스입자 이론의 허구를, 비과학적 허구를 증명하는 명명백백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찬란한 별들과 은하의 세계도 역시 빅뱅론 힉스입자 이론의 비과학적 허구를 증명하는 명명백백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까지도 역시 빅뱅론 힉스입자 이론의 허구를 증명하는 명명백백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는 믿지 못하고 이 같은 물리적 증거가 단 하나조차 없는 빅뱅론 힉스입자 이론만 옳다고 믿는 뇌 상태를 어떻게 이해를 하지요? 너무도 오랫동안 서양 지식의 노예로 살아와서 그런가요? 이것은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현대 우주 과학 기술로 관측되고 철저히 검증된 물리적 증거들로 밝혀진 100% 진실입니다. 아울러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핑계댈 수 없는, 시비할 수도 없는 명명백백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과학자들은 왜 이 진실을 은폐하는 거지요? 과학자가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왜 진실을 은폐하는 거지요? 일본엔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 단 한 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도 없는 후진국인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은 왜 이 진실을 은폐하는 거지요? 지난 6년 전 한국의 과학자들이 이 우주 진실을 은폐하지 않았더라면 힉스입자 이론을 발표한 서양의 과학자들이 그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된 1등 공신은 이 진실을 은폐한 한국의 과학자들입니다. 이거야말로 과학자의 탈을 쓴 개또라이들이 아닙니까? 자,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미국 나사에 의해 밝혀진 초기 우주의 모습인데요. 이 초기 우주의 모습은 1천억 개 이상의 은하들을 합쳐놓은 고밀도 초고온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초기 우주에서 붉은 점들은 보이시죠? 이 초기 우주에서 붉은 점들은 중력에 의해 압축되며 고온이 발생하는 지역들입니다. 즉 별들이 잉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미지는 초기 우주의 고밀도 지역에서 별이 생성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붉은 점을 둘러싸고 있는 노란색 지역은 붉은색 지역보다 밀도가 낮고 온도가 낮은 곳입니다. 또한 노란색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녹색 지역은 아주 차가운 수소구름이 둘러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초기 우주의 모습도 역시 빅뱅론 힉스입자 이론의 거짓을 만천하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밝혀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같은 물리적 증거가 단 한 가지조차도 없는 빅뱅론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어왔으면서도 이처럼 명명백백한 증거를 가지고 밝힌 진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뇌 상태는 어떤 부류일까요? 이것은 빅뱅론과 같은 추상적 이론이나 학설 따위가 아니라 현대우주 과학기술로 관측되고 철저히 검증된 물리적 증거들로 밝혀진 100% 진실입니다. 아울러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핑계댈 수 없는, 시비할 수도 없는 명명백백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과학자들은 이 진실을 은폐하는 거지요? 과학자가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왜 이 진실을 은폐하는 거지요? 이거야말로 과학자의 탈을 쓴 개또라이들이 아닙니까? 이처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는 방대하고도 일맥상통한 물리적 증거들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뇌 상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서양 사람들이 발표한 빅뱅론은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어도 철석같이 믿으면서 자기 나라에서 밝혀진 우주 진실을 증명하는 데는 2000가지 이상의 아주 방대하고도 일맥상통한 물리적 증거들이 있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뇌 상태를
어떻게 이해를 하지요? 너무도 오랫동안 남의 나라 지식노예로 살아와서 그런가요? 당신의 뇌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건 IQ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상식의 문제입니다. 즉 전문 지식이 없어도 보편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인의 뇌 상태로는 이 진실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건가요? 당신도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있고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과 보편적 상식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젠 당신의 뇌로 생각하고 당신의 이성과 보편적 상식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은 우주과학과 입자물리학의 후진국에서 즉시 벗어나 당당히 세계 인류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일본, 중국, 러시아를 넘어 또한 미국과 유럽까지 넘어 세계 인류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서양 지식의 노예로 살아온 우리 한국인들이 언제면 그 거지 같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 이 진실을 깨닫고 세계 인류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물리적 증거로 반론해 보세요. 그럼 10억 원을 당장 드리겠습니다. 돈은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분에게 10억 원을 당장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진실에 대해서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과학자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그를 소개한 분에게도 역시 10억 원을 당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을 과학적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를 단 한 가지라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역시 10억 원을 당장 드리겠습니다. 이 10억 원 이벤트는 과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반론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6회에 이어서 우주 진실을 계속 밝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